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평양냉면입니다. 요즘 김정은이 또 사고를 치는 것 같네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1년에 북한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특히 중국과 국경에 가까운 양강도라는 도시에 사는 우리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는 삶이 매우 힘든 나라예요. 자라면서 항상 배고프고 무서웠죠. 먹을 음식이 절대 충분하지 않았고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아버지는 예전에 군인이셨는데 종종 다른 곳에서의 더 나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곤 하셨어요. 언젠가는 북한을 떠나는 게 꿈이셨죠. 그 꿈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수도 평양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겐 상황이 좀 더 나아 보였지만 우리에겐 아니었어요.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사람들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죠. 그들은 모두 앞에서 처벌을 받곤 했어요. 정말 무서웠죠. 어머니는 우리가 먹을 것이 있도록 열심히 일하셨어요. 계란을 삶아서 시장에서 팔곤 하셨는데 저도 도왔죠. 비록 삶이 힘들었지만 저는 아버지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한 유일한 것이었죠. 그때만 해도 북한 밖의 세상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본 적이 없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없었어요. 정부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모든 것과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통제했죠. 그들은 우리에게 지도자들이 신과 같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부모님은 항상 굳세게 버티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더 나은 내일을 믿어야 한다. 희망을 잃지 않으면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들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저에게 남아 있었어요. 북한에서 자라면서 가족이 전부라는 것을 배웠어요. 부모님과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해야 했죠. 이웃이나 친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누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당신이 한 말을 엿들을지 모르니까요. 한마디 잘못하면 큰 곤란에 빠질 수 있었죠.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 어린 시절에도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날 때면 엄마 아빠와 함께 놀이를 하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함께 웃으면서 잠시나마 문제를 잊곤 했죠. 그 행복한 추억들은 힘든 시기를 견디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나 제가 자라면서 제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북한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죠. 부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보았지만 우리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어요. 외부 세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 국경 너머의 삶이 어떤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제 호기심이 상상할 수 없었던 여정으로 저를 이끌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여정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 여정은 제 인생을 바꾸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시험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대로 꿈을 간직하고 더 나은 미래를 희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북한에서의 그 초창기 세월은 아직도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방식으로 저를 만들었어요. 회복력, 가족의 힘, 꿈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었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 교훈들은 앞으로 다가올 세월 동안 제게 도움이 될 거예요. 유일하게 알고 있던 집을 떠나 멀리 떨어진 길을 가게 될 때 말이죠. 제가 12살이었던 2013년,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결심하셨어요. 굶주림, 공포, 끊임없는 고군분투,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아버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생각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 말씀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만 매우 조심해야 했어요. 만약 누군가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알게 된다면 저희는 체포되거나 더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것을 시도하겠다고 하셨어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몇 주 동안 저희는 비밀리에 준비했어요. 저희는 가진 게 거의 없었지만 음식과 옷을 최대한 모았고 아버지는 강을 연구하면서 건너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찾으려고 노력하셨죠. 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부모님을 위해 용감해지려고 노력했어요. 부모님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계셨으니까요. 마침내 탈출의 밤이 왔어요. 어둡고 추웠는데 집을 빠져나올 때 제 심장은 쿵쾅거리고 있었죠. 저희는 몇 시간 동안 걸었고 대로를 피하고 그림자에 숨으면서 걸었어요. 작은 소리에도 저는 화들짝 놀랐고 엄마 손을 너무 세게 잡아서 아플 정도였죠. 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넓이와 빠른 속도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물은 달빛에 검게 보였고 저는 물이 바위를 넘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아버지는 빠르고 조용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국경 수비대에게 들키면 안 되었거든요. 아버지가 강으로 발을 내디디시는 것을 보았는데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헉 소리를 내셨어요. 어머니가 뒤를 따르셨고 그 다음은 제 차례였죠. 물살이 너무 셌고 저는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발을 디디는 게 힘들었어요. 휩쓸려 갈 것만 같았지만 아버지가 제 팔을 잡아 가까이 끌어당기셨죠.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는 강을 건넜어요. 영원할 것 같았지만 마침내 저희는 다른 쪽 강둑에 도착했죠. 저는 강둑에 쓰러져서 떨면서 기진맥진했어요. 엄마는 저를 꼭 껴안으셨고 저는 엄마의 눈물이 제 뺨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 쉴 순 없었어요. 계속 움직여서 안전하게 숨을 곳을 찾아야 했죠. 저희는 어둠 속에서 뿌리와 바위에 걸려 넘어지면서 숲을 헤매었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저희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몇 시간 동안 걸은 것 같았는데 작은 농장을 발견했어요. 안에 불이 켜진 헛간이 있었고 아버지는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셨죠. 조심스럽게 문으로 다가가셨고 어머니와 저는 그늘에서 기다렸어요. 다행히도 그곳에 사는 중국인 가족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음식과 따뜻한 옷을 주셨고 그날 밤 헛간에서 자게 해주셨죠. 국경 반대편에서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느낌이었는지 기억나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친절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있을 순 없었죠. 만약 당국이 그들이 북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후 저희는 다시 떠나야 했죠. 다음 3년 동안 저희는 중국에서 불법 이민자로 살았어요. 저희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고 항상 뒤를 돌아봐야 했죠. 일할 수 있을 때는 이런저런 일을 했지만 대부분은 낯선 사람들의 호의에 의지했어요. 저는 중국어를 배웠는데 그것이 저희가 조금 더 잘 섞일 수 있게 도와줬어요. 하지만 결코 진정으로 안심할 순 없었죠. 잡혀서 북한으로 다시 보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 세월 동안 저는 빨리 성장했어요. 무서울 때에도 용감하고 강해야 했죠. 친구들과 예전 생활이 그리웠지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유일한 길은 자유와 안전을 향한 앞길뿐이었죠. 아버지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으셨어요. 남한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에 대해 들려주셨죠. 그 이야기들은 가장 힘든 날에도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하지만 여정은 아직 멀었어요. 저희는 여전히 남한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야 했고 그것은 가장 큰 도전이 될 거였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행동을 계획하면서 처음 탈출했던 그 강가의 밤을 떠올렸어요. 두려움과 아드레날린, 그리고 저희의 운명을 저희 손에 넣었다는 놀라운 느낌을 기억했죠. 그 느낌은 계속 제 안에 남아 있었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힘을 주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멀리 왔고 이제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했죠. 왜냐하면 뒤에 남겨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용기와 지혜를 모아 다음 여정의 목표를 정했어요. 나만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곳에 도착하기로 다짐했죠.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 저희가 얼마나 멀리 왔고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 놀라워요. 하지만 저희의 끈기와 그 여정에서 받은 도움에 감사하기도 해요. 북한에서의 탈출은 길고 험난한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지만 더 나은 삶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중국에서 3년 동안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닌 끝에 마침내 2016년에 저희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제 나이 15살 저는 우리가 정말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우린 자유로웠지만 이건 전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죠.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그날이 저는 절대 잊혀지지 않아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공기는 더 깨끗하고 조명은 더 밝고 사람들은 더 행복해 보였죠. 마치 우리가 다른 행성에 도착한 것만 같았어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전 모든 것이 얼마나 현대적이고 깨끗한지에 놀라워했죠. 바닥은 반짝이는 대리석이었고 커다란 화면들이 도처에 있어서 비행 정보와 뉴스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전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면서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을 끌며 분주히 돌아다녔어요. 몇몇은 마치 파티에 가는 것처럼 멋진 옷을 입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더 편해 보였죠. 저한테는 이 모든 게 너무나 새롭고 낯설었어요. 우리는 탈북민들을 위한 특별한 구역으로 안내되었고 거기서 몇 가지 질문을 받고 서류 작업을 해야 했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 압도적이었죠.
전 그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한국에서의 첫 몇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우리는 살 곳을 받았는데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였죠. 단출했지만 제겐 궁전 같았어요. 수돗물도 있고 전기도 있고 심지어 TV까지 있었으니까요. 이곳이 제 새 보금자리가 될 거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부로부터 정착하는데 도움을 줄 약간의 돈도 받기 시작했어요. 정착 지원금이라고 불렸는데 우리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본적인 필요를 충당하기 위한 거였죠. 전 한 번도 제 돈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걱정 없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제가 해야 했던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학교에 가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10살까지만 학교를 다녔고 그 후엔 가족을 돕기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학교로 돌아간다는 건 설레면서도 무서웠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첫 등교일이 기억나요. 너무 긴장돼서 심장이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다른 학생들을 따라잡지 못할까봐 걱정됐죠. 지난 3년 동안 중국어를 쓰느라 한국어 실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선생님들과 다른 학생들이 저한테 매우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대해주셨어요. 한국어를 배우는데 도움을 주셨고 제가 전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활동에 저를 끼워주셨죠.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학교 생활이 쉽진 않았어요. 많이 놓친 게 있어서 따라잡느라 애를 썼죠. 민주주의, 인권, 언론의 자유 같이 북한에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배워야 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익히는 것 같았죠. 그래도 전 성공하겠다는 결심이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방과 후에 남아서 질문하고 매일 밤 숙제도 했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보셨고 특별히 더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셨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전 실력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좋아지려던 찰나 우리 가족은 끔찍한 타격을 받았어요. 힘든 시기 내내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셨던 거예요. 우리의 고된 여정이 아버지의 건강에 해로웠던 거죠.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어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늘 강인하셨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셨거든요.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뵈니 그렇게 약하고 연약해 보이셔서 견디기 힘들 정도였어요. 어머니와 저는 매일 병원에서 아버지 손을 잡아드리고 아버지가 나아지시기를 기도했어요. 하지만 의사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주 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어요. 그건 제가 겪어본 것 중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아버지를 잃는 건 제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 영웅이셨고 보호자셨고 인도자셨거든요. 아버지 없이는 마치 나침반 없는 배처럼 저는 길을 잃고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어머니도 슬퍼하셨고 어머니를 위해 제가 강해져야 한다는 걸 알았죠. 탈북민 커뮤니티의 새로운 친구 몇 분과 함께 아버지를 위한 작은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분들은 그 힘든 시기에 우리를 도와주셨죠.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조의도 표해 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제 일부도 죽은 것 같은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장례식 후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아내야 했죠.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친절한 노부부의 가정부로 일자리를 구하셨고 그분들은 어머니를 잘 대해 주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드리겠다는 일념으로 공부에 몰두했죠. 음악 클럽이나 봉사 클럽 같은 동아리에도 가입했어요.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를 받아준 지역사회에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탈북민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도움도 받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상담, 직업교육,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다른 자원들을 제공해 주었죠. 그건 정말 큰 도움이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데 있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우리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아버지를 잃은 슬픔으로부터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목표도 찾고 새 나라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죠. 쉽지는 않았고 여전히 슬픔과 향수병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웠죠. 하루하루 제 목표에 집중했고 저와 어머니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데 힘썼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희생, 그 험난한 시기에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절대 잊지 않았죠. 한국에서의 그 초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닫게 돼요. 북한의 두려움 가득하고 굶주린 나이에서 중국에서의 생존자로 그리고 한국에서의 학생이자 시민으로요. 길고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동시에 성장과 발견의 여정이기도 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겪은 모든 일 덕분에 그 도전들을 헤쳐나갈 힘과 회복력을 지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과 용기로 절 지켜보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전 계속 앞으로 나아가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요.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요. 언젠가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찾은 것과 같은 자유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을 놓지 않으면서요. 그건 큰 꿈이지만 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 여정에서 배운 게 있다면 아무리 어두운 시기에도 터널 끝에는 늘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을 향해 계속 손을 뻗는 한 무엇이든 가능하죠.